저희는 미래 산업 분야에서 소재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저희가 그동안 소재, 특별히 나노 소재를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저희는 2004년 이후로 나노 기술을 열심히 연구한 결과 지금은 나노 기술을 사업화한 대표적인 회사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을 사업하는 데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경쟁력을 저희는 나노 소재 기술력, 제품 경쟁력,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전문 회사로서 저희는 1,100여 톤의 인력을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 당연히 나노 소재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재를 사업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나노 기술에 있어서는 스케일업, 즉 양산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 기술을 갖추어져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산에 필요한 공정 기술과 그 양산에 필요한 설비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함으로써 제품의 경쟁력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실제로 이런 새로운 소재와 부품들은 실제 사용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낯선 소재며 부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소재 및 부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리딩 업체들만이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저희는 개발 초기부터 글로벌 리딩 업체들의 수요와 시장의 변화들을 파악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저희가 개발 초기부터 글로벌 세일즈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을 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소재가 제품화될 수 있는 세 가지 것들을, 즉 소재의 기술력과 제품의 경쟁력과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세 가지를 갖춤으로써 저희가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기술 특례 상장으로서 지금 코스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국 기업 데이터와 나이트 신용평가의 기술성 평가를 통해서 각각 A등급을 저희가 받은 바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모습들은 이제 설명드릴 여러 저희의 비즈니스 아이템들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저희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전달하거나 변환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성 소재에서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성 나노 리본과 이런 자성 리본을 세계 최초로 분말한 자성 나노 파우더 앤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전력을 많이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열들에 대한 해결을 해야지만이 실제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열에 대한 솔루션을 저희가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화 시켰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고요. ESS에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BMS 기술을 이용해서 안전성을 담보한 ESS를 저희가 어떻게 사업화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플렉서블 배터리 영역은 휘어져 있는 배터리입니다. 플렉서블 디바이스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플렉서블 배터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요. 거기에 어떻게 저희가 대응해서 마켓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있는 나노 멤브레인은 그물망 3차원 구조의 그물망 구조로서 선택적으로 어떤 것은 걸을 수 있고 어떤 것은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로서 저희가 방수포 같이 불은 못 통과하게 하고 소리나 공기는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IT 디바이스라든가 또는 새로운 디바이스들은 굉장히 얇아지고 플렉서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플렉서블해지고 얇아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얇은 필름들을 통해서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전력 반도체가 실리콘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으로 변화되면서 발생하는 열량을 처리하기 위한 그 기판에 대한 모델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또 실제 전방 산업이 발전하거나 매출로
열리지 않으면 매출이 연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 코스닥에 진입하는 시점과 관계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동안 열심히 연구 개발해온 제품들이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러한 전방산업인 전기차, 5G 통신, ESS, 차세대 IT가 전기차의 경우에는 저희 생각에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5G 통신 같은 경우는 올해를 연습하면서 내년을 저희가 실제적인 시장이 열리는 시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S와 차세대 IT 경우에 이제 비로소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연구개발을 통해서 이런 전방산업이 열리는 시점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연구개발을 해왔고요. 이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해서 현재 저희가 코스닥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기차 영역에서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시작되고 있고요. 5G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탑재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부터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SS와 차세대 IT 영역에서는 저희가 금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시작되고 있으면서 저희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2019년이 실질적인 저희 사업의 매출 원년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 아이템이 고효율 광열 소재입니다. 전방산업인 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기차의 경우 고속 충전 내지는 고출력화되고 있고 저희가 5G나 ESS 스마트 기들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서 효율적 사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고효율 자성 소재는 예를 들면 전기차의 경우에서 교류를 받아서 배터리까지 직류를 변환시켜서 저장하거나 배터리에 있는 전력을 뽑아서 다른 디바이스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직류를 변환시키거나 하는 에너지의 전달과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고효율이라는 것은 100을 받아서 100을 전달해야지만 되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것들은 에너지 효율에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돼서 저희가 만든 나노 결정 및 고효율 자성 부품을 통해서 이런 효율을 높인 재료를 개발해서 부품화시켰고요. 예를 들면 전기차가 지금까지는 150kW급이 주였습니다. 150kW급 이하에서는 에너지의 소모량으로 볼 때 효율 문제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성 소재를 사용해서 그 영역을 커버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3, 4년 전부터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300kW급으로 이제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이 시작되면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문제가 되고 고효율 자성 소재가 머스트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효율 자성 부품이 테슬라와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펙 작업을 저희 제품으로 했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매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제품으로 테슬라에서 스펙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는 BYD라든가 이후에 생기는 그 전기차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저희 제품으로 사용을 검토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테슬라의 주도권을 빼앗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450kW급의 중대형 세단으로 2021년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테슬라에서 실적과 레코드와 소문 등에 의해서 이런 다수의 글로벌 OEM 업체들이 저희 제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스펙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G 이동통신의 경우에서도 데이터량이 증가에 따라서 기지국의 서버 용량이 확대되고 있고 이런 확대는 서버 파워의 용량이 또 증가를 하고 있고 효율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글로벌 업체인 대만의 D사나 A사와의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이 되었고요. ESS 경우도 만들어진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잘 저장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손실이 일어난다는 것은 저희의 손해이기 때문에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고효율 인덕터 코어를 이 소재를 통해서 개발을 했고요. 테슬라 에너지를 비롯한 글로벌 인버터 세계 1위 업체인 독일의 SMA 매그네틱스나 또는 글로벌 윈드밀 업체인 덴마크의 KK 윈드 같은 업체들과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이 돼서 매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들이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에 사용되는
제품의 모습이 되겠고요. 세 번째 있는 모습은 최근에 스마트 그리드가 확장되면서 스마트 그리드는 실시간으로 전력량을 체크해야지만이 가동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간으로 전력량을 체크할 수 있는 전류 센서가 상당히 필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의 동경전력이나 관서전력 또 미국의 멕시코나 미국 같은 북미에도 저희가 이 제품을 상당 부분 마켓을 가져가면서 저희가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기차 여기 나온 대로 저희가 이름이 있는 업체들은 저희가 이미 매출이 시작되거나 또 매출이 된 영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업체들은 2021년 완성차 업체와의 프로젝트고 또 다른 글로벌 업체의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 영역은 전기차와 5G 통신, ESS, 스마트 그리드가 전방 산업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런 영역으로서 저희의 매출 신장이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제 내년 후년을 거치면서 급격히 증가할 영역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열의 문제입니다. 지금 효율의 문제와 더불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서 모든 제품들이 작아지고 좁아지면서 열이 많이 나게 되고요. 이러한 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제품의 기능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에 저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에서 이러한 열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기계구조적 설계로 표면적을 넓혀서 단품 위주의 해결을 해왔다면 저희는 전체 시스템 개념의 소재 기반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방열 시뮬레이션 툴을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발열의 문제가 있는 곳에 함께 가서 저희가 그 발열의 문제를 진단하고 체크하고 확인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소재를 통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실제적인 솔루션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저희가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또 업체의 신뢰를 저희가 받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시뮬레이션 툴뿐만 아니라 저희는 최종적으로 방열 신소재도 나노 소재를 기반으로 개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디바이스들은 케이스라든가 밑판 등에 쓰이는 플라스틱 소재와 실제로 전기를 연결하는 구리나 알루미늄의 소재 또 사이사이에 공급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쓰는 케이스나 밑판에 쓰는 플라스틱 소재를 100배 이상의 열 전달 계수를 갖도록 그 플라스틱 안에다가 그래파이트라든가 CNT 같은 나노 소재를 집어넣어서 20W/MK 정도의 그러니까 방열 특성을 갖는 플라스틱을 저희가 개발했고요. 또 하나 그 공기층으로 있는 계변이 열을 잘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젤 타입의 필름 형태의 방열 소재도 저희가 개발을 해놓고 있고요. 전기를 통하는 알루미늄이나 구리에서 공기중으로 열을 보내야 되는데 굉장히 약하게밖에 보낼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저희는 10배 이상 잘 보낼 수 있는 표면에 코팅하는 물질들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어서요. 실제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와트수가 커지면서 전기차의 경우는 모터와 와트수가 커지면 모터의 용량도 커지고 배터리의 용량도 커지고 인버터의 용량도 커지고 릴레이 정점 박스의 용량도 커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커진다는 건 열을 많이 나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3년 전에 독일의 글로벌 자동차인 비사와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저희한테 요구한 거는 그 비사에 많은 엔지니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릴레이 정점 박스의 온도가 300도 정도 올라가서 실제로 사용이 불가능한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프로젝트를 통해서 140도씨까지 떨어뜨려 달라는 오더를 받았고요. 저희는 이 말씀드린 저희의 시뮬레이션 툴과 저희의 소재를 통해서 138도까지 저희가 온도를 떨어뜨렸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1박 2일 세미나도 진행하고 실제 저희 제품 갖고 스펙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를 통해서 그 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글로벌한 독일과 일본, 프랑스, 국내의 자동차 업체가 떠들이는 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저희가 공동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영역은 가장 열이 많은 영역이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금 모바일 기기에도 마찬가지 열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LTE4까지 국내의 스마트폰 제조사인 S사에 그래파이트 기반의 방열 제품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납품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5G 통신에 대비해서
이 5G 통신을 가면 실제로 지금 그래파이트 기반의 방열 소재들은 RF 영역, 즉 28GHz 영역에서 열이 많이 나서 사용이 불가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유전 특성을 갖고 있는 고방열 소재를 개발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올해 S사에서 출시할 5G 폰에 들어가는 방열 시트를 저희가 같이 개발을 해서 올해 4월 달에 출시되는 5G 폰에 저희 제품이 탑재될 예정이고 이미 저희는 납품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가을에 또 역시 노트에도 적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전기차와 5G ESS IT 같은 애플리케이션 영역에 들어가는 방열 소재들을 포트폴리오를 갖춰서 저희가 제품을 갖고 있어서 현재 국내외의 IT 메이저 업체들과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서 특별히 5G 통신은 내년 동경올림픽을 거치면서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충분한 연습을 거쳐서 내년도 5G 통신이 확대되는 영역을 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지금 시대생 에너지의 확대에 따라서 에너지를 잘 저장해야 되고요. 중계기라든가 이런 영역에서 역시 에너지를 잘 저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SS 시스템들은 주로 납산 배터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납산 배터리 수명이 2, 3년이기 때문에 서서히 교체 작업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2차 전지로 교체가 이루어져 왔고요. 그러나 최근에 작년에 한 20여 회의 그 ESS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ESS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안전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셀과 셀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우수한 BMS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KT 프로젝트는 저희에게 BMS 기술의 우수성을 갖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배터리 개발을 하자는 프로젝트였고요. 이런 속에서 저희는 양극 소재를 리튬 인산철을 사용함으로써 안전성과 장수명을 확보하고 거기에 저희의 BMS를 통해서 KT가 올해 교체하는 기지국량, 기존에 있는 기지국의 ESS 교체 물량과 새롭게 5G 통신을 위해서 설치되는 2만 세트분의 중계 게이지에 들어가는 ESS 시스템을 저희가 오더를 받아서 올해 납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통신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ESS는 통신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에서 이루어지는 발전된 에너지들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역도 확대되고 있고요. 실제로 제조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을 리딩하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런 ESS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있어서 저희는 글로벌한 업체들, 풍력 같은 경우 KK윈드라든가 또는 솔라, 태양광 같은 경우는 SMA 매그네틱스라든가 여러 업체들과의 프로젝트가 저희가 진행되고 있고요.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확대와 5G 통신의 발전에 따라서 이러한 마켓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플렉서블 배터리, 지금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렉서블 디바이스라는 용어, 플렉서블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은 사안입니다. 플렉서블 디바이스가 모바일, 웨어러블 디바이스, 메디컬 디바이스에서 확대되고 있고요. 따라서 플렉서블 배터리가 필요한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플렉서블 배터리가 실제적인 제품이 없는 이유는 이 플렉서블 배터리건 굽혔을 때 안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플렉서블 했을 때 2차 전지가 폭발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실제로 플렉서블 배터리가 있다고 해도 용량이 굉장히 작은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 최초로 플렉서블 배터리 양산을 성공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적어도 쓰기에 적당한 용량, 즉 1000mAh, 2000mAh 정도 되는 용량을 가진 플렉서블 배터리를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실제로 그 어린아이의 손목 정도의 밴딩에서, 즉 굽힘에서 R5 정도의 굽힘에서 2만회 정도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배터리를 저희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플렉서블 배터리 양산화 성공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보시는 바와 같은 자바라라고 할까요?
그 악기의 아코디언 구조의 이런 구조의 그 구조 특허를 저희가 50여 건을 출원해서 저희가 특허를 확보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쪽으로 굽혔을 경우도 실제로 구부림에 대한 안전성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전자신문에 가위로 잘라도 터지지 않는, 폭발하지 않는 배터리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저희가 올라갔고요. 그 유튜브를 본 글로벌 모바일 업체인 미국의 A사나 국내 S사가 저희 제품을 2만의 신뢰성 실험을 통해서 신뢰성 평가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뭐 이런 AR, VR들이 확대됨에 따라서 당연히 글로벌 IT 업체를 통해서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미 브릿지라고 하는 헤드셋 업체는 이 헤드셋에서 헤드셋이 블루투스화되면서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배터리를 달 때라고는 이 밴드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 플렉서블 배터리를 헤드셋의 밴드에 장착을 이미 시작을 해서 매출이 시작되고 있고요. 금호전기 같은 경우는 요새 LED 모바일 케어용의 그러니까 모자 속에 지금 이 모바일 케어 시스템이 장착이 되는데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플렉서블 배터리를 저희 제품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이 모바일 케어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글로벌 업체들도 이 제품을 사용하고자 지금 스펙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노 멤브레인은 이런 구조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구조고요.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굵기가 머리카락이 80마이크론인데 이 굵기가 머리카락의 300분의 1 정도 되는 200나노에서 300나노 되는 가는 실이고요. 요 사이 까맣게 표시된 부분들이 공기들이 통할 수 있는 구멍들입니다. 그 구멍 사이즈를 저희는 0.5 마이크로미터에서 2.5 마이크로, 3 마이크로 정도까지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뭐 예상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조절함으로써 어떤 것은 거르고 어떤 것은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선택적인 멤브레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양산 기술입니다. 기존의 시도를 했던 업체와는 달리 실제로 기존의 시장에 시도했던 업체들이 몇 가지의 문제로 즉 광폭을 못 만들고 웹의 균일성이나 두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는 하이브리드 일렉트로 스핀이라는 프로세스를 저희가 새로 개발을 해서 300여 건의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양산 기술을 확보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의 틈들을 물은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소리는 통과하게 만드는 것들. 다시 말씀드려서 모바일 폰에 방수폰에 이 제품이 탑재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국내 모바일 회사인 S사랑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스펙을 확정했고요. 올해부터 저희가 그 방수폰용으로 실제로 S사에 납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그 미국의 고고텍스가 100% 점유하던 시장을 저희가 이제 마켓쇼를 늘려가는 입장이고요. 똑같이 비슷한 그 용도로서요. 자동차에서도 물은 안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공기는 잘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 영역도 그렇고 각종 그 전기 장치라든가 이런 장치들은 또는 여기 보시는 그 글로벌 액션 카메라에서 기사의 경우에 카메라가 사용되는 영역이 굉장히 유해한 환경, 유해하기보다는 열악한 환경에서 물의 침투를 막아야 되는 이런 영역에서 동일하게 저희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핫 이슈인 미세먼지용 필터도 저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2.5 마이크로 이하로 컨트롤해서 PM2.5 즉 2.5 마이크로 이상 되는 먼지를 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창문형으로 벤트클리라는 이름으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환기를 시켜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공기를 빨아들일 때 먼지를 거르는 시스템들을 글로벌 회사들과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가 차세대 IT와 자동차가 전방 산업이고 최근에 이 환경 문제가 더해져서 저희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두 개만 더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차세대 IT 디바이스들은 가장 큰 이슈가 플렉서블입니다. 또 하나는 얇아지는 겁니다.
플렉서블하고 얇아지면 거기에 사용되는 필름의 두께는 당연히 얇아져야 됩니다. 두꺼우면 휘었을 때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디바이스에 전기를 통하는 회로를 만드는 FPCB에 사용되는 카파클레드 라미네이트라는 CCL의 경우 폴리 이미지 위에 12.5 마이크로 정도의 동박이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디바이스의 경우는 이러한 동박의 두께를 3 마이크로 정도까지 낮추는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플라즈마 기술과 스퍼터링 기술, 이런 방막 기술을 통해서 3마이크로의 필름을 형성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또 당연히 그러한 위에 있는 동박이 밑에 있는 폴리이미드와 잘 붙을 수 있는 기술들을 저희의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개발을 완료해서 이 시장은 일본의 3마이크로로 작아지면서 일본의 토레이가 이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레이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들은 차세대 OLED라든가 수없이 많은 LED를 40만 개 정도의 LED를 사용해야 될 마이크로 LED의 밑에 있는 PCB라든가 또는 장차 많이 사용될 PSP용 메탈 메쉬라든가 이런 영역에 저희가 사용될 것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재료 기술과 이런 방막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로 5G용에 사용될 수 있는 방막 필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영역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전방 산업에서는 5G와 차세대 IT고요. 저희는 당연히 그래서 글로벌 IT 업체나 글로벌 IT 디바이스 업체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A&B 서브스트레이트는 간단합니다. 전력 반도체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나오고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하면서 실제로 다뤄야 될 데이터라든가 연산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전력 반도체가 기존에 있는 실리콘 웨이퍼 기반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으로 바뀌고 있고요. 실리콘 카바이드로 바뀌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실리콘 카바이드를 누가 싸게 잘 만들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되고 있습니다. 크리나 ST 마이크론 전에서 6인치 웨이퍼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요 위에 반도체가 놓이는데 이 반도체에 대한 성공을 하고 나서 보니 거기에 사용되는 서브스트레이트가 그 많은 열이 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에게 이러한 영역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으로 바뀌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서브스트레이트는 개발 요구가 많아졌고요. 이 시장은 일본의 덴카와 도시바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전력 반도체 업체들은 저희의 그 세라믹을 이용한 제로 기술과 저희가 갖고 있는 방막 기술의 접합 기술을 합쳐서 저희에게 제품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저희는 이런 제품을 지금 글로벌 전력 반도체 회사들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기차와 ESS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저희가 매출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매출은 저희가 충분히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과 시장의 열림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저희는 작년부터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5G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열리고 ESS와 차세대 IT는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이런 업체들은 이미 저희가 매출이 시작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아이템들은 영업에서의 시너지는 예를 들면 전기차의 경우에 효율을 위한 고율 자석 부품만 아니라 방해를 대한 문제들 또는 서브스트레이트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단일 영업 대상을 통해서 저희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영업의 시너지 이펙트도 역시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개발 초기부터 원천 특허부터 시작해서 가공, 공정 특허까지를 저희가 신경을 써왔고요. 작년 연말 현재 1,100건의 특허를 각 아이템별로 국내외 특허를 출원하거나 현재 등록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소재 기술은 단순하게
가공 기술이 아니라 소재를 직접 저희가 설계하고 그 소재를 만들고 그리고 제품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공 기술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상에서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2018년과 2019년에 대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의 아이템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2018년까지 그 중에서 한 아이템이 첫 번째 고효율 방열 소재만 매출로 테슬라를 중심으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19년 금년에는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요. 당연히 고효율 방열 소재의 고효율 자정 소재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고요. 기타 6개 아이템 고효율 방열 소재와 ESS 또는 벤트나 플렉서블 배터리 시장들이 열림에 따라서 저희는 올해 매출이 시작되는 원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올해 저희는 1320억 목표에 영업이익 75 미니멈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질문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목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소재 회사가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런 목표를 저희가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주관상인 삼성증권의 김민철 본부장께서 업무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증권 ECM 본부장 김경철 상무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뉴스의 기관 투자자분들을 모시고 오늘 아모그린텍 기업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게 된 점은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아모그린텍의 홍영철 대표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도 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5G 통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삼성증권은 아모그린텍 아이템의 대표주관에서부터 첨단 소재 부품 개발에 선두주자인 아모그린텍을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처음 선보이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한한 기쁨을 느낍니다. 이번 주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기관의 필수성 평가에서 각각 A등급을 받아서 기술성을 인정받은 고효율 가성소재 사업과 두 번째,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전기차, 5G, ESS, 차세대 IT 분야의 핵심 소재, 부품 개발로 미래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세 번째, 각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우수한 고객사프를 보유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송영철 대표님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대 금속공학 박사님이시고 양성철 대표님은 일리노이대 금속공학 박사이십니다. 두 분을 포함하여 박사급 인력 8명과 석사급 인력으로 구성된 R&D 조직이 전체 인원의 30% 수준이며 한여 건의 관련 특허를 보유해 미래 성장 동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진행될 아모그린텍의 수혜 측에 투자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공모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IPO는 330만 2천 주의 신주 모집과 82만 6천 주의 구주 매출로 진행됩니다. 공모 주식수는 412만 8천 주이며 이는 상장 예정 주식수의 약 25%에 해당합니다. 공모 예정가는 주당 8,800원에서 9,200원, 공모 예정 금액은 363억 원에서 409억 원이며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전액 연구개발 및 신규 사업 관련 시설물 투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혜 측은 3월 12일, 13일 양일간 진행되며 3월 19일, 20일 청약을 거쳐 3월 29일에 상장 예정입니다. 저희 삼성증권 ECM 본부는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과 바이오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셀리드에 이어서 이번 달에 아모그린텍을 소개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근본 공매의 짧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브라이트 투자자문의 홍정환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성 소재 쪽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제품이 이제 양산 가능하게 된 시기가 언제였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허 공개가 분명히 돼 있을 텐데 이 관련 특허 공개가 된 시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 제품들이 테슬라랑 BYD 등 이 회사들의 납품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투자 설명서에 보면 이 완성차 업체들의 OBC 모듈에 이제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OBC 모듈을 납품하는 업체의 OBC 모듈과 뭐 인덕터나 아니면 렉티파이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소재로 사용되는 게 많은지 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동 소재는 원래 제 전공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004년 창업된 이후로 계속해서 자동 소재 중에서 저희는 나노 자성 소재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노 자성 소재는 원천 특허는 1988년 일본의 히다치의 요시자와 갖고 있는 특허가 2008년에, 그러니까 1988년에 특허가 출원됐기 때문에 2008년에 기본 특허가 해제된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이 됐고요. 그건 기초 특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특허들은 똑같은 나노 조성 소재도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쓰는 나노 자성 소재의 능력이 그러니까 저희 전문 용어로서 1.2 테슬라 정도 되면 이 값은 사이즈를 비례하게 됩니다. 저희는 새로운 자성 소재에 대한 특허를 또 갖고 있어서 예를 들면 1.8 테슬라 되는 그런 소재를 저희가 만들어서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2 테슬라에 비해서 1.8 테슬라로 커지면 그러니까 포화자 속률 값이 커지면 저희가 사이즈를 그만큼 비율에 따라서 줄이거나 아니면 그만큼 효율이 더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중에서 저희가 자성 소재는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변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전기 자동차에 쓰는 영역들은 여러 군데 있는데 특별히 하나는 외부에 있는 고급속 충전기에 사용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류를 받아서 배터리로 가는 데 있어서 온보드 차주하고는 OBC에는 실제로 이런 AC를 DC로 바꾸는 작업 속에서 쓰는 자성 소재를 하나 쓰고 한 두세 개 정도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기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전자화되면서 노이즈의 문제가 굉장히 민감해져서 이런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말씀드린 커먼 모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력 변환 장치 쓰는 거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노이즈를 차단하기 위한 커먼 모드 초크도 같이 사용이 돼서 전기 자동차 한 대 여러 종류의 제품들이 저희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시장 초기에서 저희가 모든 제품에 대한 승인은 테슬라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 60%는 저희가 테슬라에 직접 납품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모듈에 쓰는 것들 일부는 티어 1, 티어 2에 납품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고 식사를 하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식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